자, 안녕들 하세요. 벌써 또 일주일 지났네요. 그죠? 그래도 오늘 같은 날은 좋죠? 주말이니까. 즐거운 날이니까. 자, 오늘 배워야 될 것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재 437쪽. 자,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조세총론을 간단히 마무리하도록 하죠. 우리가 437쪽에 보면은 지난 시간에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에 대해서 배웠죠. 그러면 오늘은 납세 의무에 대한 마무리를 배우는데, 납세 의무가 뭐냐?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얘기하죠. 그럼 세금을 납부할 의무라는 것은 세 가지의 순환 과정을 거친다는 얘기죠. 첫째,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가 나오죠. 요 성립 시기라는 건 세금을 납부한 의무가 언제 성립이 되느냐. 그 다음에 요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추상적인 개념이 돼요. 야, 나 아파트 샀어. 그럼 취득세 내야지. 야, 나 뭐 했어? 그럼 뭘 내야지. 이렇게 추상적인 개념이 되고,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을 확정하는 것을 우리가 글자 그대로 확정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파트를 취득했다. 그냥 막연하게 야, 나 취득세 내야지. 금액도 몰라. 그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금액을 결정해야 되겠죠. 그럼 취득세 얼마를 내야 되느냐? 금액을 결정하는 것을 확정이라 얘기합니다. 그러면 확정이다 그러면 금액을 결정하는 건데, 우리가 징수 방법에 따라 결정을 누가 하느냐? 여기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두 가지만 중요한 거 공부하면 되죠. 첫째, 뭐가 있느냐? 징수 방법에 대해서는 자진해서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 있다고 그랬죠. 자진해서 신고 납부하는 것들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처럼 개인 간의 매매, 사고 파는 것은 국가가 그때그때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여러분이 자진해서 신고해야 돼. 그러면 신고하면은 반드시 신고서라는 걸 작성을 합니다. 그럼 신고서란에 보면 칸이 뭐가 있느냐? 과세 표준이 얼마냐? 세율이 몇 %냐? 곱하니까 산출세액이 얼마 나오느냐? 신고서에는 이 빈칸이 있어. 이걸 누가 채워야 되느냐? 내가 채웁니다. 즉, 납세 의무자가 신고서를 작성하는 거야. 그럼 거기 있는 금액은 누가 계산해야 되죠? 납세 의무자가 계산해. 따라서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납세 의무자가 신고할 때 확정을 한다는 것.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내가 얼마짜리 샀고 세율이 몇 %고 곱하니까 세금이 얼마 나오더라. 내가 신고할 때 금액이 결정이 된다. 그래서 납세 의무자가 신고함으로써 확정이 되는 거다. 여기는 어떤 게 있습니까?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사고 파는 것. 끝. 두 번째는 고지서가 날라오는 방법이 있죠. 이걸 뭐라고 그러죠? 보통 징수. 그러면 고지서가 날라오면 생각해요. 거기에 금액이 인쇄가 됐어요, 안 됐어요? 금액이 인쇄가 됐어? 이 금액은 누가 결정을 한 거냐? 과세권자가 결정했다는 얘기죠. 따라서 고지서를 보내서 징수하는 걸 보통 징수라 하는데, 고지서에는 금액이 인쇄돼서 온다. 그럼 이 금액을 내가 계산한 건 아니란 얘기야. 그럼 누가 계산했느냐? 과세권자가 결정을 한다는 얘기죠.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납세 의무자가 결정하는 거고, 그 다음 고지서 날라오는 것은 과세권자가 결정한다. 끝. 요게 확정이 되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금액을 결정하는데, 내가 한다. 그럼 신고 납부고, 정부에서 한다. 그러면 보통 징수가 되겠죠. 끝, 끝, 끝. 이게 다야.
누가 결정하느냐? 요거 이해 가시나? 그러니까 외울 필요 없어. 신고한다. 그러면 신고서를 내가 작성해. 신고서 안에 보면은 과세 표준란이 있고 세율란이 있고 산출세액란이 있다. 그럼 세금을 누가 계산하느냐? 내가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 고지서 날라올 때는 항상 금액이 인쇄돼서 오죠. 이 금액은 나랑은 관계없어. 과세권자 정부가 결정을 했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보면은 조금 얘가 이상합니다만은 전기요금 고지서가 날라올 때 금액이 인쇄돼서 오죠. 여러분이 계산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한전에서 계산했다는 얘기죠. 바로 고지서 날라올 때는 금액이 인쇄돼서 오는구나. 이 금액은 나랑은 관계없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한전 여기에서 금액을 계산했다. 끝. 이러면 되겠죠. 그래서 집에서 고지서 날라올 때마다 아이고 또 고지서야 이러지 말아요. 이 금액은 나랑은 관계없구나. 열심히 내면 되겠다. 이러면 되죠. 세금은 잘 내야 되니까. 그죠? 처음부터 이렇게 뒤틀린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확정 이렇게 하죠. 먼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한번 설명을 하고 그 다음 교재 가지고 복습을 하도록 하죠. 자,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납세 의무자가 신고함으로써 확정이 된다. 그 다음 정부부가는 고지서 날라온다. 보통 징수가 되겠죠. 고지서 날라오는 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금액을 결정한다. 즉 과세권자가 결정한다. 이거는 원래 교재에는 없습니다만은 여러분한테 어차피 배울 거 다 하자 이거야. 왜? 금방 잊어먹을 거니까. 그럼 자동확정은 뭐냐? 신고할 필요 없어. 고지서도 안 날라와. 성립과 동시에 금액이 자동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느냐 그러면 인지세, 수입인지 붙이는 거. 우리가 어떠한 매매계약서 작성하고 신고할 때는 인지를 붙여야 됩니다. 그러면 인지라는 것은 요거는 인지를 얼마 붙여야 돼요? 그러면은 10만원짜리 2개 2만원이다. 그러면 이래요? 알았어요. 나 신고하고 올게요. 이래요? 아니죠. 자, 얼마짜리 붙여야 돼요? 10,000원짜리 2장 2만원이에요. 알았어요. 나 집에 있을게. 고지서 보내줘요. 이래요? 아니죠. 성립과 동시에 금액이 자동으로 결정이 된다. 이걸 자동 확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징수 방법에 따라 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앞으로도 3개뿐이 없어요. 납세 의무자가 결정한다. 그럼 신고 납부하는 거고. 고지서 날라온다. 그러면 과세권자가 결정하는 거고. 신고할 필요도 없어. 고지서도 안 날라와. 그냥 납세 의무 성립과 동시에 금액이 자동으로 결정한다. 이런 것이 해당이 되겠죠. 자, 그러면 교재 나와 있는 것이 437쪽에 2번 납세 의무의 확정이라고 나와 있죠. 요거는 밑에 박스 하기 전에 첫째 줄 추상적으로 성립한 납세 의무에 대하여 조세 채무의 금액을 납세 의무자나 과세권자가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럼 박스를 보니까 확정 방법에 대해서는 밑줄 신고 납부. 국세는 어떤 용어를 쓴다고 그랬죠? 신고 납세. 그럼 신고 납세하는 것은 우리가 주체 누가 결정한다고 그랬죠? 밑줄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가 결정하는 것은 신고 납부 세금이 되고 여기는 밑에 적용되는 세목은 지방세 중에서 밑줄 취득세, 밑줄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끝. 그거 2가지만 알아두셔요. 그 다음에 보통징수 밑줄 보통징수를 국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정부부가 과세 또는 부가과세. 여기에 주체는 누가 된다? 과세권자, 과세주체 또는 괄호 열고 하나 써놓을까요? 국가, 콤마, 지방자치단체 괄호 닫고.
과세권자는 국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밑줄 재산세, 그 다음에 밑줄 지역자원 시설세 소방분까지만 밑줄 치면 돼요. 이것들은 다 뭐예요? 때 되면 고지서 날라오는 세금이란 얘기죠. 뒤로 넘어가서 국세는 왼쪽의 칸이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란 얘기죠. 그럼 국세는 밑줄 소득세, 괄호 안에 양도소득세 포함.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끝에 종합부동산세 밑줄 납세 의무자가 신고납세를 선택할 경우에, 그 다음에 오른쪽 고지서 날라오는 국세는 밑줄 종합부동산세 끝. 요것만 하시면 돼요. 해서 우리가 확정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금액을 결정하는 건데 큰 비중은 없습니다. 이해만 잘하면 돼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다. 그럼 내가 결정해. 납세 의무자가. 고지서 날라오는 세금이다. 나는 관계없어. 과세권자가 결정하는 거다. 끝. 이러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02 납세 의무의 소멸이 나와 있는데 이건 항상 나올 때가 됐죠. 소멸의 뜻이 뭡니까? 없어지는 거야. 납세,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어져. 우리끼리 쉬운 말로 세금 낼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소멸이 나왔을 때는 시험에 뭐가 나오냐? 소멸 사유가 나옵니다. 어떤 경우에 납세 의무가 없어지느냐? 어떤 경우에 세금을 안 내도 되느냐? 이 사유가 나옵니다. 이 사유라는 건 딱 5개뿐이 없어요. 몇 개뿐이 없어요? 5개. 그런데 나는 도대체 답만 맞으면 되겠다. 이런 분들은 항상 세법은 지문에 힌트가 나와. 그것만 알면 소멸 사유는 외울 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먼저 요령을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원칙적인 설명을 들어갈게요. 한번 볼게요. 자, 소멸 사유가 5개 나오는데 5개가 있는데 첫째 뭐가 있느냐? 납부가 있어요. 납부라는 건 세금을 냈단 얘기죠. 세금을 냈으면 당연히 그 세금에 대한 의무는 어떻게 된다? 소멸,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납부 냈으니까 이제 끝이야. 단어 자체에 소멸 이유가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충당. 충당은 개강 때부터 설명했습니다. 세법에서 충당이란 말이 자주 나오는데 충당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통친다, 메꾼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통친다, 메꾼다. 그럼 통쳤으니까 그 세금은 또 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접근해도 돼요. 충당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통, 고스톱 칠 때 통 또는 메꾼다 이런 뜻이야. 그럼 여러분이 집에서 고스톱 치실 때 식구끼리 자, 통 그러면 돈 줄 일 있어 없어? 없어요. 이걸로 끝난 거야. 그 다음에 뭐가 있냐? 부과 취소가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 부과라는 말은 고지서를 생각하라고 그랬어. 부과는 고지서를 보내는 거야. 그럼 우리가 항상 세금은 알아두셔요. 고지서가 날라오면은 나는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생기는 거야. 고지서 받으면 세금 내야 돼. 이것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이의 신청하기 전에 납부하고 그 다음에 불복 절차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지서를 보내면 납세 의무가 성립이 돼. 그런데 취소가 됐어. 취소는 어떤 경우냐? 이런 거예요. 자, 이분한테 종부세 요즘 관심 많죠. 종합부동산세 100억의 고지서를 보냈어. 이 정도는 돼야 세금이죠. 그럼 100억을 보냈는데 죄송해요. 이분이 3년째 노숙하고 있어. 마두역에서. 그런데 이분은 황당하지. 내가 노숙생활 3년인데 재산도 없는데 고지서가 100억이 나왔어. 이거 안 돼. 말도 안 돼. 그럼 항의할 거 아니에요.
항의하고 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 세무공무원이 조사해. 조사해 보니까 공무원이 실수했어. 이분이 아니라 이분한테 보내야 되는데 동명이인이야. 따라서 이분한테 보낸 게 실수죠. 그럼 이분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해야 돼? 여러분이 공무원이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실수했어. 그럼 이분한테 가서 뭐라고 그러죠? 째려보고서 됐네 이런 게 아니죠. 미안합니다. 잘못 보냈습니다. 그럼 이분이 화가 더 나가지고 그럼 고지서 보낸 거 어떻게 해요? 그럼 공무원이 뭐라고 그래? 취소하세요? 여보세요. 우리는 항상 세법은 고운 말 안 써. 이분이 고지서 받은 거 100억짜리 어떻게 해요? 예, 미안합니다. 확 불질러 버리세요. 이 말은 없던 걸로 보란 얘기죠. 이게 바로 취소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고지서를 보내면 성립이 되는데 부과했던 거 없던 걸로 하세요. 찢어버리세요. 불태워버리세요. 없던 걸로 하는 걸 취소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고지서 보내면 부과, 없던 걸로 하세요. 취소. 그러면 고지서는 불질러버리니까 의무가 소멸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취소라는 것은 자주 발생한 게 아니죠. 우리가 뒷담화하는 거지만 관공서는 쉽게 인정을 잘 안 합니다. 여러분이 증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이 나와. 부과, 세금 내야 돼. 취소, 고지서 없어도 된대. 안 내도 된대. 그러니까 취소라는 말은 당연히 안 내도 된다는 뜻이잖아.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제척기간에 만료가 있는데 제척기간이 뭔지도 몰라. 그럼 우리는 사회에서 얘기하는 유통기한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자,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갔어. 오후에 집에 갔더니 우유가 있어. 우유가 보니까 그 유통기한이 어제까지야. 나는 오늘 봤어. 그럼 마셔요, 안 마셔요? 마셔요. 우리 이런 식으로 하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설사 집에서 혼자 마신다 하더라도 교육상으로는 버려요. 안 먹어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제 다시 한번 하죠. 미치겠네. 매끄럽게 대화가 돼야 되는데 내가 당황했어요. 그러니까 우유가 유통기한이 어제 거야. 오늘 봤어. 마셔요, 안 마셔요? 고마워요. 그리고 집에 가서 마셔도 돼. 바로 이거야. 제척기간의 만료가 뜻이 몰라. 뜻은 모르지만 기간이 만료 끝났대. 그럼 기간이 끝나면 버려야 되겠지. 그러면 세금 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답을 찾으면 돼요. 또 뭐가 있느냐? 마지막으로 소멸시효 완성이 마지막이 있어요. 얘 소멸시효 뜻 몰라. 시효가 완성 끝났대. 시효가 끝났으면은 그 세금은 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다 유통기한이 끝난 거로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기한이 경과가 됐으면 고지서 찢어버려. 우유는 버려버려. 세금은 낼 필요가 없다는 얘기. 끝. 따라서 이 5가지가 소멸사유의 전부예요. 그러면 옛 단어의 뜻만 이해하면은 여러분이 답은 무조건 맞아. 최근에 나온 기출문제 중에서 이렇게 나오죠. 박스가 나오고 다음 중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몇 개인가?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그럼 얘는 이 단어가 안 나오면 문제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단어에 보면은 5개가 최고니까. 첫째, 납부, 냈구나. 충당, 퉁쳤구나. 부과 취소, 취소했구나. 그 다음에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은 야, 유통기한 끝났구나. 그럼 5가지 지문이 시험에 나오면 세금 낼 필요 없다.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표정이 뒷따오려운 표정이에요. 그래서 1번 납부 충당, 2번 부과 취소 이것만 찾으면 되는 거야. 이것이 몇 년 전에 최근에 기출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소멸사유 답만 찾으려고 그러면은 단어 보면 되는 거예요. 끝. 자, 그럼 이제 원칙적으로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납부는 뭐 원칙이고 뭐고 없어. 돈을 냈으면 의무는 어떻게 된다? 없어지겠죠. 끝. 그 다음에 충당.
퉁쳤으니까 더 이상 이 세금은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취소했으니까 고지서 찢어버리세요 했으니까 이 세금은 낼 필요 없어. 그럼 두 가지의 뜻. 이번에 나온다 그러면 이 두 가지에 대한 숫자가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봅시다. 제척기간이 뭐냐? 뜻을 알아야죠. 제척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부과권을 얘기합니다. 부과권. 아까 부과가 뭐로 공부하라고 그랬어요? 고지서. 그럼 부과권은 뭐냐? 고지서 보낼 수 있는 기간. 고지서 보낼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어떤 경우냐? 자, 우리가 이런 거 배웠어요. 항상 신고 납부 의무가 있으면 신고를 해야 돼. 근데 안 하면 뭐가 날라와요? 신고 안 하면은 고지서 날라옵니다. 항상. 그러면 이분이 신고해야 되는데 안 했어. 그러면 정부가 찾아내고 고지서 보냅니다. 이 고지서 보낼 수 있는 권리가 부과권이고 고지서를 보낼 수 있는 유통기한이 제척기간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보죠. 이분이 100원을 신고해야 되는데 70원만 신고했어. 과소신고했죠. 과소신고했으면 고지서를 보내야 돼요. 사장님 100원을 신고해야 되는데 왜 70원만 신고했습니까? 안 돼요. 라고 고지서를 보낼 수 있는 권리가 부과권이고 그 유통기한이 제척기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알아두실 때 신고해야 되는 세금은 기한이 있어. 언제까지 신고해라? 안 해. 안 하면은 고지서 날라옵니다. 고지서에 보면은 왜 신고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무신고 가산세 20% 붙고. 왜 100원 해야 되는데 70원만 했어요? 적게 했어요? 과소신고 가산세 10%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신고하는 세금은 기한이 있다. 기한 내 신고 안 하면 뭐가 날라온다? 고지서 날라와요. 고지서에는 뭐가 인쇄돼서 오죠? 벌칙, 가산세. 그럼 복습 한번 해봐야죠. 가산세, 과소신고 몇 프로? 10%. 일주일 만에 배우니까 손가락 왜 저러지? 이러는 거예요. 과소신고 10%, 무신고 20%, 사기 부정한 방법 40%. 납부는 매일매일 이자식으로부터, 이자처럼부터 10만 분의 얼마? 이게 가산세 전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우라고 그러면 못 외우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이거 연습하자 이거야. 그럼 시험 때 나왔어. 근데 틀렸어. 사람이 아니문이다. 매일 나가는 거니까 이렇게 공부하는 거지 제한 시간 갖고 외우는 건 아니란 얘기죠. 이게 바로 제척기간의 만료다. 그러니까 신고 안 하면 고지서 날라온다. 고지서를 보낼 수 있는 기한이 제척기간이다. 일정한 기간이 끝나면 유통기한 끝나. 이걸 만료라고 얘기하죠. 만료라는 건 기간이 끝났다 이거야. 유통기한이 끝났어. 그러니까 납세 의무는 자동으로 없어지겠죠. 그럼 이 기간이 문제가 되는데 기간은 이렇게 봐요. 국세냐 지방세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국세냐 지방세냐 구별을 해서 국세다 그랬으면 어떻게 되느냐? 요걸 요렇게 하지 말고 쉽게 드릴게. 자, 세금은 국세 지방세가 똑같아요. 그럼 뭐만 다르냐? 상속세, 증여세만 보세요. 원래 상속세, 증여세다 그러면 출제 범위에서 제외가 됩니다만은 이런 기본적인 거는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금을 국세, 지방세 나누지 말아. 상속세, 증여세냐 다른 세금이냐 이렇게만 구별해. 상속, 증여라는 건 불로소득이 되겠죠. 불로소득이니까 기간이 길어. 끝까지 고지서 보내겠다 이게야. 그럴 때는 사기냐. 그러니까 고의로 상속세를 갖다가 신고 안 하는 거예요. 또는 우리가 실수했다. 무신고.
사업하다 보니까 기간이 지나갔어. 사기나 무신고는 똑같습니다. 이게 적발이 되면은 몇 년 동안 고지서 보낼 수 있느냐? 15년 동안. 그럼 15년이 제척기간이야. 15년이 지나면 고지서 보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세금에 대한 의무는 소멸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15년 동안 고지서 안 받으면 돼. 그 다음에 나머지 거 이외, 나머지 거다 그러면 콕 찍어서 과소신고가 되겠죠. 과소신고, 사업하다 보니까 잊어먹었어. 조금만 했어. 그러면 몇 년이 되느냐? 몇 년? 10년이 돼요. 그래서 상속세, 증여세는 불로소득이니까 기간이 길어. 간단히 봅니다. 사기와 무신고는 똑같아. 몇 년? 15년. 나머지는 몇 년? 10년. 끝! 이러면 돼. 그런데 상속세, 증여세 뺀 나머지 상속세, 증여세는 국세에 해당합니다. 그럼 요걸 뺀 나머지 기타 국세가 있겠죠. 시험에는 콕 찍어서 뭐가 나오냐? 소득세 위주로 나와요. 그 다음에 지방세. 지방세는요, 국세랑 똑같아. 같이 공부하면 돼. 그럼 얘는 어떻게 하느냐? 상속세보다는 조금 기간이 짧아. 이건 불로소득이고 이건 내가 일한 거고. 따라서 여기에는 사기냐 무신고냐 기타 과소신고냐 이렇게 구별이 되죠. 그러니까 상속세, 증여세는 사기와 무신고가 똑같아. 그런데 나머지는 다르다는 것. 사기 몇 년이냐? 10년. 무신고는 7년. 나머지는 5년. 끝. 이거 알면 돼. 이게 제척기간이야. 따라서 우리가 시험에 나온다는 건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찾느냐? 제일 먼저 어떤 세금이냐? 너는 누구냐? 상속세. 어떤 사건이냐? 사기. 그럼 몇 년이다? 15년. 요렇게 답을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넌 누구냐? 소득세다. 어떤 사건이냐? 사기다. 그럼 몇 년? 10년이 돼야 되겠죠. 이외에는 잘 안 나와요. 나오면은 사기냐 무신고냐 요거 위주로 출제가 됩니다. 기출문제는 다 이 범위 안에서 출제가 됐어요. 정리할게요. 항상 어떤 세금이냐 봐야 돼. 상속세, 증여세다. 사기, 무신고 똑같이 몇 년? 15년. 나머지 10년. 나머지 세금은 지방세나 국세나 똑같아요. 사기 10년, 무신고 7년, 나머지 5년. 끝. 이게 제척기간이야. 고지서를 보낼 수 있는 기간을 얘기하죠. 이 기간이 끝나는 걸 만료라고 얘기합니다. 유통기한 끝났어. 그럼 우유 어탄다고 그랬죠? 오우, 슬슬 사람처럼 돼가는 거예요. 마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나오냐? 그놈이고 지방세 요거 나왔는데 요 놈은 아직 공부하지 마세요. 요거는 이제 체크됩니다. 좀 이따 밑줄 쳐드릴게. 그래서 국세 사기 몇 년? 10년. 무신고 7년. 나머지 5년. 그러나 상속증여세는 사기와 무신고가 똑같다. 몇 년? 15년. 나머지 몇 년? 10년이다. 끝. 요거만 하면 돼. 자, 한번 더 해봅시다. 상속세, 증여세, 사기, 무신고 몇 년? 15년. 나머지 세금은 국세, 지방세 똑같다고 그랬죠? 사기 몇 년? 10년. 무신고? 나머지 5년. 이것만 시험 볼 때까지 배우시면 돼요. 자, 그럼 교재 보도록 하죠. 교재 보니까는 자, 438쪽에 납세 의무의 소멸 나와 있죠. 1번의 밑줄 소멸 사유. 나오면 항상 소멸 사유예요. 여기는 단어만 봅니다. 1번 동그라미 납부. 동그라미 2번에 동그라미 충당. 3번에 동그라미 부과 취소. 4번은 별 표시되어 있죠. 제척기간의 만료. 여기는 기억 박스에 국세 나와 있죠. 오른쪽에 니은 지방세 나와 있죠.
국세지방세 따로따로 공부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상속세 증여세냐 아니냐 요렇게만 나누면 돼요. 자, 그래서 438쪽에 박스를 보니까는 자, 사율 안에 동그라미 사기, 그 옆에 동그라미 부정. 사기나 부정은 국세 몇 년? 10년. 상속세 몇 년? 15년. 끝. 이렇게만 공부해요. 그 다음에 법정 신고 기한까지 밑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한 왼쪽에다 간단히 세 글자로 써요. 그렇죠. 어우, 대단하시네. 무신고. 무신고 국세는 몇 년? 7년. 상속세 증여세는 사기와 똑같아. 몇 년? 15년. 그 다음에 그 밖의 경우, 그 밖의 경우로 나올 때도 있지만 괄호 열고 하나 쓸까요? 오우, 대단하네. 오우, 나 강의 못할 것 같아. 내 속을 먼저 속마음이 다 들키니까. 대답 너무 잘하셔. 그 밖의 경우는 과소신고. 대부분 국세는 몇 년? 5년. 상속세 증여세 몇 년? 10년. 끝. 그런데 거기에 괄호 안에 국세란에 역외거래 밑줄. 역외거래라고 나왔죠. 역외거래라는 건 뭐냐? 역외. 나 강의 진짜 못하겠어. 지금 내가 역외 하니까 저 수강생분이 국외 이러잖아. 맞죠? 국제거래. 대한민국 지역 바깥에서 거래가 된 것은 더 무섭다는 얘기야. 기간이 길어져요. 넌 더 나쁘다 이거야. 우리나라 땅덩어리 영내거래에서 하면 요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지역 바깥에서 사기, 부정, 무신고하면은 기간을 길게 잡아줘. 그래서 자, 사기, 부정은 자, 국내는 10년인데 역외거래는 길어. 몇 년? 15년. 무신고는 국내는 7년인데 역외거래 몇 년? 10년. 그 밖의 경우 과소신고는 국내는 5년인데 국외는 얼마? 7년이 된다는 것. 역외거래라는 말뜻 이해가요? 재밌는 건 역외거래가 한 번도 출제 안 됐어. 그러니까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다. 뜻을 알아야 돼요. 역외거래가 뭐라고 그랬죠? 국제거래 또는 우리나라 지역 이외의 거래가 되겠죠. 국외거래. 그러니까 우리나라 땅덩어리에서 사기를 치면 기간이 짧은데 외국에서 하면 길다는 얘기죠. 왜 그럴까요? 외국 거는 추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협박할 목적. 협박? 그럼 좀 이상하지만. 그 다음에 439쪽에 니은 지방세 제척기간은 뭐 공부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아까 국세랑 똑같으니까. 사기 부정 몇 년? 10년. 무신고? 나머지? 그렇지. 끝.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는 국세 지방세 구별해서 인쇄를 하니까 좀 페이지 수가 많아져. 근데 우리는 같이 공부하면 되죠. 제척기간은 세금을 둘로 나눠 상속세 증여세냐 아니냐 이렇게만 나누면 됩니다. 끝. 그 다음에 5번 요거죠. 소멸시효 완성인데 소멸시효라고 하는 것은 징수권을 얘기한다. 징수권. 징수권은 뭐냐? 징수,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도 일정 기간 동안 세금을 걷지 않으면 세금의 의무는 없어져요. 그럼 세금을 걷는 건 여러 개가 있는데 여러분이 시험 문제 풀기 위해선 하나만 공부해도 돼. 압류. 그러니까 압류를 해야 되는 권리가 바로 소멸시효야. 징수권. 근데 일정 기간 동안 압류를 안 했을 경우에는 그 세금의 의무는 없어지는 거야. 좋은 얘기죠. 이 얘기를 했더만 몇 년 전에 수강생 한 분이 얼굴이 밝아져. 근데 책상 밑에다 손을 대면서 꽂고 있어. 근데 씩 웃으셔. 그랬다가 좀 이따 설명 듣고서 얼굴이 시꺼멓게 변한 거 있는데 징수권이라는 건 압류할 수 있는 기간이야. 권리. 그럼 일정 기간 동안 압류를 피하면 세금 안 냈대. 얼마나 좋아요. 일정 기간이라는 건 원래 5년 통일했습니다마는 작년, 재작년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일정한 금액을 두고
기간을 정한다는 얘기야. 그럼 일정한 금액은 어떻게 되는 거냐? 국세냐 지방세냐? 그러면 소멸시효는 국세면 금액이 커. 금액이 크니까 얘는 5억 이상 압류할 게 있느냐? 5억 미만이냐? 여기에 따라 달라져요. 5억 이상이다. 아주 쉬워. 5억 이상이면은 압류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이야. 10년간 압류를 피하면 세금 안 낸대. 그러면 5억 미만, 얘는 몇 년? 5년이 됩니다. 이게 개정이 되면서도 내가 또 꿍시렁대요. 이걸 악용하는 사람이 있어. 예전에는 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5년이야. 국세도 5년, 지방세도 5년. 공부하기 편했어. 근데 이제 금액에 따라, 체납된 금액에 따라 금액이 크면 10년, 금액이 적으면 5년이야. 이게 5억이. 그럼 만약에 내가 4억이다. 5억 미만은 5억 안 들어가요? 또 불안하네. 4억짜리다. 그럼 5년만 도망 다니면 돼. 그런데 5억이다. 그러면 5억 이상이니까 10년 도망 다녀야 돼. 이거 악용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자, 내가 체납된 세금이 5억이야. 그럼 한 1,000만 원만 먼저 내. 5억이면 10년 도망 다녀야 되는데 1,000만 원 내면 4억 9천이야. 5억 미만이니까 5년만 도망 다니면 되잖아요. 말 이해가요? 그러니까 세법이 왜 이렇게 쓸데없이 개정이 됐냐. 내가 긍정적인 사람인데 최근에 세법 개정되는 거 보면 욱한다는 얘기야. 이거 악용할 수 있잖아. 이렇게 악용하고 몇 년 지나면 다시 세법 개정이 덮어지겠죠. 근데 우린 그 전에 자격증 딸 거니까. 그죠? 꼭 그렇지만은 않은가? 자, 그래서 5억 이상 이렇게 됐다가 작년에 또 개정이 됐는데 항상 같으면은 국세를 먼저 개정해요. 왜? 국민들의 반응을 보는 거야. 반응이 없어. 그래서 재작년에 이게 바뀌었어요. 무조건 5년이었다가 5억 이상, 5억 미만 했다. 반응이 없어. 저항이 없어. 그러니까 작년에 지방세가 개정이 됐어요. 그럼 지방세는 국세보다 규모가 적어. 10분의 1 수준입니다. 그러면 5억이 기준인데 지방세는 10%니까 5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요게 먼저 개정이 됐고 요게 작년에 개정이 됐어요. 그리고 출제가 안 됐어. 어느 때건 나올 수가 있죠. 따라서 5천만 원 이상부터는 10년, 미만은 몇 년? 5년. 그럼 세금이 5천만 원 나왔어. 10년이죠. 이럴 때 어떡할까? 1,000만 원만 먼저 내. 그럼 몇 년간만 피하면 돼? 5년간만 피하면 된다는 얘기죠. 용어 이해 가세요? 이런 것들이 절세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 자, 하나 더. 자, 그런데 그럼 소멸, 왜 그 수강생분이 얼굴이 시꺼멓게 됐느냐? 우리가 5년만 도망 다니면 돼. 10년만 도망 다니면 돼. 그런데 항상 법 중에 제일 잔인한 법이 세법이라고 그랬죠. 바로 이것 때문에 중단과 정지 사유가 있어서 평생 간다는 얘기야. 중단 사유는 뭐냐? 압류 같은 거. 압류만 알아도 돼. 압류는 우리가 무서워요. 압류할 수 있는 기간에 5년인데 5년 또는 10년인데 그죠? 그러니까 압류할 수 있는 건 아까 얘기했죠. 5억부터는 10년이야. 5억짜리 나왔어. 그럼 한 5천만 원 미리 내. 그럼 5년만간 피하면 되잖아. 이런 걸 악용할까 봐 이 제도가 있는 거예요. 중단 사유는 뭐냐? 중단 사유는 여러분이 동영상 볼 때랑 똑같은데 우리가 먼저 한번 해볼게요. 중단 사유다 그랬으면은 자, 동영상이 60분짜리야. 60분짜리인데 내가 40분을 보고 있는데 40분 보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띵동 친구가 왔어. 친구가 오면 어떻게 해야 돼? 1. 친구 거기서 수면제 먹여서 자라고 그러고 나 혼자 공부 계속한다.
2번 같이 논다. 같이 논다죠? 그럼 이걸 꺼. 끄면은 이게 중단이야. 중단하면은 공부한 것은 다 없어지는 거야. 그럼 친구랑 수다 떨고 다시 와서 친구 보낸 다음부터 다시 60분을 봐야 된다 이게야. 다시 얘기한다면 어떻게 돼? 지나간 시간은 소멸되는 거야. 다시 원점에서 5년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3년입니다. 5년간 도망 다녔는데 3년 지났는데도 낼 생각이 없어. 그럼 어떡합니까? 일단 중단. 목소리도 그래요. 중단. 얄밉게도. 그럼 요건 끝났어. 다시 원점에서 5년이 되는 거야. 또한 2년 지났는데 낼 생각을 안 해. 목소리가. 이제 중단. 그럼 요거 없어지고 다시 10년, 5년. 그러니까 평생 가는 거예요. 이 소리 듣고 그분이 얼굴이 시꺼멓게 된 거야. 손을 꼽아보니까 그분이 한 3년 된 것 같아. 예를 들어. 그럼 이제 2년만 참으면 된다. 2년만 도망 다니면 납세의무는 소멸이 된다. 근데 중단. 목소리까지 얄밉게 해서 이제 중단. 과거의 건 없어져. 다시 시작이 돼. 평생 간다는 얘기야. 이래서 세법이 무서운 거예요. 그 다음에 정지는 좀 약해. 이 압류는 셉니다. 그런데 기간 계산할 때만 정지를 해줘요. 정지는 뭐냐? 과거에 경과된 것은 살려줘. 인정해. 나머지만 보면은 끝나는 거야. 자, 동영상에 보면 요게 있어요. 동영상이 60분짜리인데 요 부호가 있어. 요 부호. 요게 뭐죠? 다 해봤잖아. 이게 일시 뭐야? 일시정지. 그놈이야, 그놈. 일시정지를 갖다 자 30분 보고 있다가 띵동 소리가 나. 그러면 일시정지를 눌러. 포즈라고 그러죠. 이걸 누르면 어떻게 돼요? 내 강의를 듣고 있다. 옛날 모니터가 잘 안 좋을 때는 30분 보고 있다가 일시정지를 본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강의하다가 정지가 돼. 그럼 위에서 이런 거 못 봤어요? 아, 여러분 나 컴퓨터가 좋구나. 옛날 컴퓨터 안 좋을 때 포즈 누르면 위에가 막 떨려. 혼자서 그냥 나 놀 동안 2시간 동안 친구 수다 떨 동안 혼자 떨고 있어. 그랬다가 친구 간 다음에 마음 잡고 다시 공부하자. 그럼 뭘 눌러야 되겠어? 플레이를 누르죠. 재생. 그럼 재생 누르면 처음부터 와요? 이어서 나와요? 그렇지. 나머지 30분만 채우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좀 약한 거죠. 지나간 기간을 인정해 주겠다 이게. 자, 예를 들면 자 5년인데 3년 지나도록 낼 생각을 안 해. 그러면 일시정지. 그러면 요거는 살아있는 거야. 앞으로 남은 기간만 지나면 소멸이 된다는 얘기죠. 중단과 정지 이해 가나요? 그래서 중단과 정지라는 것은 제척 기간에는 없는 제도예요. 고지서 보내는 기간은 없어. 뭐 할 때만 압류 같은 걸 계산할 때만 사유가 있다. 즉 소멸 시효일 때만 중단과 정지 제도가 있다는 것. 그래서 무섭다는 거예요. 세법은 평생 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건 안 하려고 했는데 합니다. 시험에 나오면 꼭 얘가 집어넣어. 첫째 뭐가 있냐? 부가권에 철회가 있어요. 철회. 철회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자 이분한테 고지서 보내야 돼. 부가는 고지서죠. 이분이 세금을 신고를 안 해. 그럼 고지서 보내야죠. 이게 제척기간이죠. 에? 근데 이분이 어디 있는가 몰라. 주소로 보냈더니 반송이 돼 와. 방문하니까 이런 분 없대요. 그럼 고지서 보낼 데가 없단 말이야. 보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걸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분이 나타날 때까지 작전상 후퇴를 합니다. 나타날 때까지 유예를 해. 이걸 철회라고 얘기해요. 그럼 얘를 헷갈리지 않을 게 뭐가 있느냐. 아까는 뭐가 있었냐 그러면 부가 취소야. 취소는 없던 걸로 하세요. 고지서 확 불질러 버리세요. 세금 안 내도 돼. 그런데 부가 철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 사람이 없어. 보내도 반송돼 와.
그럼 이분이 나타날 때까지 유예를 하는 거지. 유예를 하는 거지 소멸되는 건 아니란 얘기야. 그분이 언제든지 나타나면은 다시 고지서를 부과한다는 얘기지. 취소와 철회 이해가요? 취소는 없던 걸로 하세요. 끝. 철회는 나타날 때까지 작전상 후퇴. 언제든지 나타나면은 고지서 보내겠다는 뜻이야. 따라서 취소는 끝, 소멸, 사유. 철회는 유예, 작전상 후퇴하는 거지 소멸은 아니다 이게. 이해가셔? 그 다음에 요건 또 단골 메뉴야. 사망.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 다 없어지는 것 같아 보이는 거야. 근데 이제 세법 배우니까 알아두셔요. 사망, 사람은 없어져도 재산은 남아있어. 사람은 없어져도 재산 남아있어. 그럼 그 재산은 누군가가 상속받을 거란 얘기죠. 그럼 그 상속받는 사람이 재산도 상속받고 납세 의무도 빚도 승계가 된다는 얘기지. 따라서 사망이다 그러면 승계 사유가 되는 거지 소멸 사유는 아니란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앞으로 사망이다 몇 번 나옵니다. 사람은 없어졌어도 재산은 남는다. 세법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야, 사람은 없어져도 그 사람의 재산은 남아있잖냐. 그럼 이 재산은 누군가 받을 거 아니냐. 그럼 받을 사람이 세금 내라 이거야. 따라서 재산도 물려받고 세금도 물려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망이다 그러면 소멸이 아니라 상속받을 사람에게 승계 내려간다는 얘기죠. 이거에 대한 실무에서 여러 가지 무서운 얘기가 있는데 오늘은 안 하려고 합니다. 1월 달에 한번 해드릴게. 그 다음에 합병. 합병이라는 건 뭐냐? 갑이라는 회사와 을이라는 회사가 합친 거야. 합친 게 합병이야. 그럼 자르는 건 뭐라 그래? 헤어지면 분할, 합치면 합병. 그럼 합쳤으면은 봐요. 합병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두 개를 일단 간단히 하면 A 갑이라는 회사가 을이라는 회사를 흡수했다. 그럼 흡수합병이야. 그러면 을이 없어지겠죠. 갑은 커지는 거고. 그러면 사망하고 똑같아. 을은 없어지지만 법인은 없어지지만 법인의 재산은 남아있다는 얘기죠. 이 법인의 재산은 누군가 가져갈 거 아니야. 그럼 재산만 가져가면 안 되겠죠. 납세 의무도 승계 이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말 이해 가셔? 아니야, 불안해. 갑이라는 회사와 을이라는 회사가 합쳐서 C라는 새로운 기업을 만들었다. 이걸 우리가 신설합병이라고 하는데, 신설합병하면 갑, 을, 법인이 없어진 거죠. 법인, 회사는 없어진 거야. 새로운 회사가 나온 거지. 그럼 없어졌지만 회사는 이 재산은 남아있다는 얘기죠. 재산은 누군가가 승계할 거 아니야. C라는 법인이. 그러면 납세 의무도 승계가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부과 철회는 작전상 후퇴하는 거. 그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유예가 되는 거지. 유보. 그 다음에 사망과 합병이라는 것은 그 사람은 그 회사는 없어졌어도 재산은 남아있다. 그럼 누군가 그 재산을 가져갈 거 아니냐? 그럼 재산만 가져가지 말고 납세 의무도 승계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죠. 끝. 사실상 제가 이거 강의는 잘 안 해요. 오늘 하고 끝낼 거예요. 1월부터 이거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17대 1로 싸우면 몇 놈만 패라? 한 놈만 패. 왜? 시험에는 이놈들을 섞어서 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설명을 다 듣고 나면 다 설명 들었던 거야. 섞어놓으면 헷갈려. 그러니까 얘를 안 배우고 소멸사유 5개만 집중적으로 배워. 그럼 섞어놔도 얘들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제 말 이해가요? 오늘은 자 입문과정이고 처음 교재에 나와 있고 하니까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소멸사유는 5개뿐이 없습니다. 지문에 힌트가 나와 첫째, 납부, 충당, 부과의 취소, 제척기간의 만료, 소멸시효의 완성. 최근엔 소멸사유만 물어봤으니까 제척기간의 숫자, 소멸시효의 숫자들은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러한 것이 439쪽에 보면은 동그라미 5번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나와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은 박스만 보시면 돼. 지방세, 국세, 국세는 5억 이상 10년, 5억 미만 5년, 미만 이상 이해가요? 그 다음에 지방세는 10분의 1 수준입니다. 5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 밑줄 부과권의 철회, 얘는 소멸사유가 아니라 유보사항이 되겠죠. 유보가 뭐예요? 그렇죠. 유보라는 건 당장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부과되는 시점을 좀 미루는 거죠. 요번에 우리가 후보님들이 나와서 정책 대결할 때 어느 분은 종부세를 갖다가 완화하자. 누구랑 몰라? 어떤 분은 강화하자. 그래서 국토보유세를 신설하자.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어느 분이 당선이 되면은 그분의 취향대로 갈 거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거기에 대응해서 뭐 실무한다든가 이럴 때 하면 되겠죠. 어떤 분은 강하게, 어떤 분은 약하게. 그럼 국토보유세라는 걸 신설하면은 종부세를 흡수하겠다는 얘기. 그러니까 세금이 좀 많아지는 거죠. 강화. 근데 재밌는 거는 지금 여하고 야하고 합의가 돼가는 게 있어. 제가 항상 이거는 몇 년 전부터 강조했던 거예요. 예상대로 갑니다. 이거예요. 항상 거래세는 취득과 양도가 되겠죠. 잠깐만 얘기해도 되나요? 취득과 양도를 거래세라고 그래. 그럼 우리나라 형편에서는 아니 앞으로 미래적인 세제 정책은 얘들은 완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사고 팔지. 그 다음 보유세다. 재산세나 종부세는 강화를 할 겁니다. 이게 우리의 미래 정책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거래도 세고 보유도 세고 갖고 있을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근데 지금 예상했던 대로 여와 야가 지금 요거 양도소득세 완화책에 대해서 지금 서로 공감대가 조금씩 돼가요. 이거 뭐 예측했던 거야. 왜냐하면은 우리가 세금으로 잡을 수 없으니까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면 그동안 갖고 있던 종부세가 올해 피해라고는 좀 이상합니다만은 재산이 있으니까 세금 내겠지만 내년에는 거의 한 배 정도가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공시가격도 올라가지, 세율도 올라가지, 그 다음에 깎아줬던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100%로 깎아주는 제도가 없어지지. 가격도 올라가고 깎아주는 것도 없으니까 내년이 진짜 폭탄이죠. 올해 한 3, 4천 냈으면은 내년엔 거의 한 9천 정도 내야 되니까. 그럼 사람 겁먹죠? 여러분은 표정이 없어. 그냥 편안해. 남의 집 얘기야. 그러니까 이때 타이밍으로 양도소득세를 완화하자. 지금 굉장히 중과세하고 있으니까 팔지도 못해. 완화하자. 그럼 종부세 한번 겁을 먹은 사람들은 매물로 나올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여와 야가 저 완화책을 갖다가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논의가 되면 후딱 결정 나겠죠. 선거도 가까우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12월 말 정도를 예상을 일단 합니다. 후딱후딱 해서 아무래도 표심을 좀 얻어야 되지 않겠느냐. 다 예견했던 거예요. 세금을 세게 물리면 특히 이번에 종부세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 난 것도 아니죠. 재산이 있으면 내야 되는 건데.
근데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양도소득세 완화책을 서로 논의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당연한 결과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이런 것들이 나오면 매물도 나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내년에 꼭 합격해야 될 101가지 이유 중에 하나란 얘기죠. 꼭 해서 합격하셔갖고 돈 많이 버셔야 돼요? 대답이 이쪽만 나와요? 여러분이 힘드실까봐 잠깐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끝 조세 총론의 마무리가 됩니다. 이해가시겠어 오늘 한 거?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면 파트 2 지방세 나와 있죠. 거기에 442쪽에 취득세 나왔습니다. 요것은 우리 10분간 쉬었다 할까요?